예, 시청자 여러분, 예, 바다희님, 호랑이님, 청정기님, 유동환님,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지금 이 창문을 열어놓고 영종도에 지금 바닷바람을 마시고 있습니다. 기분도 상쾌하고 신시가지라고 하지만은 이 차분한 그런 분위기에다가 아마 오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인천공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승무원들이 아주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관광객도 이 슈퍼라든가 마트에 아마 관광객들이 꽉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운석 앞에 이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이 주변에 투숙 중인 이 외국인 뿐만 아니라 아마 내일 아침 일찍 이런 비행기로 해외에 출국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투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제도시 답습니다. 멀리 영종대교가 보이고 바다로 보이는 곳은 시커멉니다. 그리고 저 바다 건너 강화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 고층 건물에서 방송을 하니까 시야가 탁 트여서 좋습니다. 자, 김영삼 그는 누구인가? 너무 이렇게 서둘지 않고 천천히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수님, 우리 공화당 힘내세요. 백성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동환님, 김금래님, 청정기님, 뭐 오사마 빈 라덴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IS도 또 한 방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조만간에 김정은이의 또 이 목숨도 위태롭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다, 또는 아주 지금 민감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전 사령관님, 대박이다, 대박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영삼 그는 누구인가?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김영삼 논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팩트와 다른 부분이 있고 하게 되게 되면은 댓글로 지적해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영삼은 이 1990년 1월 달에 이제 그 민정당은 이제 그때 50의 그 민정당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이 3당이 합당을 해서 만든 민주자유당, 창당, 뭐 좋게 표현하면은 공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대권 후계와 정치 자금을 이어받음으로 인한 그런 악수를 벗어나기 위해서 소위 50 세력과 단절해서 김대중의 비율을 맞추려는 그런 술수로 5.18 강주 사태를 포장하기 위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로 불려야 마땅한 인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김영삼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이 형벌 불소급, 그리고 일사부재리, 소급입법 제한이라는 그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모두 내팽개치고 1980년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완전히 그 종료가 되었던 그런 5.18 강주 사건에 대해서 소위 때법을 다시 만들어서 뒤엎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무려 15년이 지난 1996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로 다시 갈아엎은 그런 코미디의 주인공이 바로 김영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황당한 것은 두 재판에서의 검찰 측 조사 내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영삼의 이런 사상적 기초가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라는 의혹을 갖고 김영삼에 대한 집중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김영삼의 그 회고록이라든가 그동안에 김영삼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들춰봐도 김영삼의 그 소시 때 그 행적, 그리고 김영삼 그 선대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도 김영삼의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김영삼의 그 소시 때 행적부터 시작해서 그 선대의 김영삼 선대의 행적들이 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자기 해고록이라든가 선대들에 대한 이런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김영삼이 입으로 또는 글로써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삼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그 행적을 쭉 추적해 보게 되면은 소위 경찰과 정치 이해는 김영삼의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이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찰 이력도 모두들 아마 생소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당시에 그 수도경찰청장이 누구였습니까? 소위 장택상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장택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그동안에도 많이 이 장택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이 중간중간에 오늘 논평 중간에 이 장택상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 수도경찰청장을 하고 있던 장택상의 비서가 됐고 그 이후에 25살에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쭉 정치인으로 지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영삼의 그 사상과 기반 이건 어디서 나왔겠냐 이렇게 이런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김영삼의 정치 철학은 무엇일까라는 의혹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김영삼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영삼이가 거제에서 출생을 했는지 또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출생을 했는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회고록에 자신이 거제 출신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제 출신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일각에서는 아마 다른 유튜브 방송에도 김영삼의 그 고향과
선대 고향, 그 다음에 거제까지, 거제 중에서도 장목면 대계리라고 하는 곳은 이 땅끝 마을입니다. 이 아마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이 우리 통영에 계신 애국자도 계시고 거제에 계신 애국자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장목이라고 하는 것은 거제 중에서도 끄트머리인데, 거기서 이제 소계리가 있고 대계리가 있고 그러는데, 소계에서 대계로 가려면 고개를 하나를 또 넘어야 대계에 도착을 하죠. 대계가 이제 바다 끝입니다. 왜 김영삼 가족이 김영삼이가 거기서 태어났고 왜 거기에 머물렀을까요? 예, 어쨌든 청진에서 배 타고 거제, 장목, 대계까지 이 배 타고 이동하는 데는 가장 좋은 아마 위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김영삼의 가족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인이 제게 언급한 그런 내용 중에는, 이 선대가 함경도 출신으로 이 가정사 문제로 인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이 경상남도의 끝자락 장목면 대계마을에 머물게 되었다는 그런 인폼을 저한테 전달해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이 김영삼의 선친께서 멸치잡이를 하게 된 동기, 뭐 이런 맥락에서 유추해 보게 되면은 추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멸치잡이 배를 운영하고 있는 덕분에 소시 때부터 비교적 유복하게 살았고, 그리고 경남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다녔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간에서는 김영삼이의 그 작은아버지죠. 예, 그 작은아버지가 일본 사람들의 그 배를 가지고 이 거제 일대에서 멸치잡이를 하다가 자기 그 형님 가족을 이렇게 월남을 이 거제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정착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어쨌든 간에 김영삼이는 그 거제에서 태어났을지언정 그 아버지 그 선대들은 전부 함경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분도 뭐 있으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문재인 씨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그 고향 문제에 대해서 또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뭐 모든 언론이라든가 블로그에 지금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간에 이 문재인 씨가 1949년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어제 작고하신 아마 이제 발인을 다 끝내서 이제 저기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고 지금 함흥에 살고 있는 이모라고 하는 분이 친모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본질과 조금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영삼의 선대는 전부 함경도에서 거제로 내려왔는데, 그 거제로 온 게 도망 온 것인지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은 이 작은아버지가 먼저 내려와서 일본 사람 배를 갖다가 가지고 고기잡이를 하고 일본이 패망을 하는 바람에 배를 놓고 가서 자기 형님을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멸치잡이를 같이 했는지 등등은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영삼은 어릴 때 이 거제 대개 장목면에서 이 자란 것은 뭐 확실합니다. 어쨌든 경남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서울대 철학과를 다녔는데, 그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종로구 동숭동에
2층 양옥집, 뭐 2층 양옥집이면 미 군정 시기에 2층 그 양옥집이라고 하게 되면 대단한 집이죠. 어쨌든 뭐 적산가옥 그 이상으로 좋은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었냐 이거예요. 2층 양옥집이 아주 부잣집 딸의 집이었던 겁니다. 거제 출신의 이 동갑내기, 아마 지금 현재 과거에 그 전에 아마 그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었는데 이 모 씨와 함께 이 동숭동 2층 양옥집에서 하숙을 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내용도 저한테 아주 정확한 정보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숙집 주인이 누구냐? 바로 수도경찰청장을 지낸 장택상의 큰딸 장병민의 집이라는 겁니다. 장병민. 이 장병민의 집에서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숙을 했다는 그런 사실은 더더욱 알려진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장택상의 그 가족사를 보면은 아마 기구하게도 세 번째 부인까지는 그 사별을 했고 아마 네 번째 부인과 설화해서 아마 이남 사녀를 두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큰딸 장녀죠. 큰딸 장녀인 그 장병민의 집에서 김영삼이가 하숙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장병민의 남편이자 장택상의 사이가 이 최항석이랍니다. 최항석. 채가 이 나물채자 항석이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일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최항석이는 과연 그렇다면 누구겠냐 이겁니다. 최항석은 이 청주고부하고 이 동경제대 경제학부를 졸업을 하고 당시에 그 산업은행 계리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장병민 최항석 부부가 함께 뭘 했냐 이거예요. 뭘 했냐? 수도경찰청장의 이 딸하고 사이가 뭘 했냐 이거예요. 수도경찰청장은 그 당시에 남로당 빨갱이를 잡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 큰딸하고 사이가 빨갱이였던 거예요. 남로당 지하 활동을 그 집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김영삼이가 대학 시절을 보낸 거예요. 하숙을 하면서. 그리고 하물며 그 장택상의 해고록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 장택상의 해고록에 장병민하고 최항석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택상 입장에서는 자기 딸하고 사이에 그런 과거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하고 똑같겠죠. 세간에 밝히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뺄갱이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뺄갱이를 잡는 수도경찰청장이었던 거예요.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바로 장병민과 최항석 부부가 조선공산당 서울지역 간부로 지하 활동을 한 그런 전력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YS는 대학 시절에 바로 이 뺄갱이 아지트에서 뺄갱이들의 아지트에서 하숙을 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장택상은 남로당원을 탄압하고 구속시키는 그런 수도경찰청장인데 반해서 장택상의 큰딸 장병민하고 사이 최항석은
조선공산당 당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정보를 사전에 감지에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름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김순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지하로 잠적할 수 있었다는 거죠. YS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장병민과 최양석 부부는 월북을 합니다. 월북을. 그때 월북을 할 때 6살 된 딸애하고 같이 월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장택상은 자기 딸하고 사이에 그런 근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영삼을 통해 가지고 장병민과 최양석 부부를 찾아볼 것을 부탁을 하고 YS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YS마저도 아무 소식이 없고 무려 3개월이 지나서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아무 찾지 못하고 그냥 자기 딸하고 사이가 또 외손녀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만 보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사실은 평양에서 월북을 했는데 설마 월북까지 했겠느냐. 장택상 입장에서 볼 때는 월북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장택상 스스로는 딸하고 사이가 월북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해서 김영삼을 시켜서 한번 찾아보라고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택상은 정치적으로 딸과 사이로 인해 가지고 항상 발목이 잡히곤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훗날에 장택상이가 야당 생활로 이어졌다는 게 이 장택상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원로들의 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추적해 볼 때 YS 역시 장택상의 가족하고는 사상적, 정치적 동지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장택상의 셋째 딸은 지금 현재 생존해 있죠. 장병혜라고 있는데 그 장병혜는 그 당시에 경기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미군정 시기에 미국으로 고등학교 3학년짜리 딸을 갖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집안이 어느 정도 집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장병혜가 미국으로 가는데 그 미국으로 가는 사연도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이 딸내미가 경기여고도 졸업하고 또 자기 언니가 동숭동 이청 양옥에 살고 그러니까 언니 집에 놀러도 자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영삼은 YS는 이 부인 손명순 여사하고 3학년 때 학생 신분으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졸업하기 전에. 이거는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깊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장병혜는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그 당시 유학 당시에 YS하고도 상당히 서로 이렇게 이 서로 간에 그야말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정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장병회가 미국에 정착한 이후로도 이 YS하고는 늘 가깝게 지냈고, 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평생을 장병회는 김영삼의 후원자로서 또는 동지로서 활동했다는 것은, 이것은 장병회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인물이라면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민초들은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있겠죠. 자, 이 장택상은 1893년생입니다. 이 중국의 모태통하고 나이가 3살 차이 납니다. 예. 이 모태통이보다도 장택상이가 3살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장택상은 아마 69년인가 70년에 아마 사망을 하게 됐죠. 어쨌든 미 군정 시기에 수도 경찰청장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는 국무총리까지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복 후에는 경기도 경찰청 경찰부장, 그리고 제1간구 경찰청장, 수도 경찰청장,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이 많은 사람들은 조선공산 당원과 남로당 탄압을 주도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고, 그리고 4.19 때는 4.19 이후에 장면 정권과 또 이 박정희 정권 그런 기간 중에는 야당 지도자로 활동을 했고, 자유당을 재건해서 총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야당 정치인으로 쭉 활동을 해오면서 1964년 이후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회담 이거를 추진할 때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대를 한 인물이 바로 이 장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택상이가 수도경찰청장을 지내면서 남로당을 탄압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 사위하고 딸이 완전 빨갱이였고 빨갱이 소굴에서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월부까지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정치적 족쇄가 되고 하면서부터 박정희 대통령하고 서로 간에 덩을 지게 되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하고 왼수지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모든 그런 사상적 기초를 김영삼이는 장택상 그 가족들하고 같이 그 정치적 동반자로서 또 사상적으로 그 여러 가지 어떤 연령적으로나 여러 가지 민감한 그런 시기에 그 상황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김영삼이가 이 여러 가지 사상적 기초가 된 그런 반굴이 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면서, 제가 가능한 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팩트에 벗어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뭐 구체적인 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밝히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가 확인되는 대로 또 이제 방송의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 추가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964년 그 한일 회담에 격렬히 반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고, 뭐 그 당시에 뭐 윤보선이라든가 장준하, 함석헌이 뭐 이런 소위 대일 이 구력 외교 반대 투쟁위원회 뭐 이런 거를 결성해서 엄청난 그 저항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재미있는 것은 이 1948년
4월인가요? 이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그 조수왕이라고 있는데, 조수왕이 얼마 전에 제가 이 파주 그 원롱면의 출신이고 해서 지나가다가 조수왕이 무덤이 있어서 한번 이 참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수왕은 파주의 그 원롱 출신입니다. 원롱 출신이면서 또 일본의 그 동경에 건너가 가지고 또 이 유학을 했고, 또 유학생들 지도하면서 28 독립선언을 갖다가 작성하도록 그렇게 지시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수왕, 뭐 삼균주의로 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 조수왕이 장건상이라고 또 있습니다. 장건상이. 그 다음에 그 뭐 임꺽정의 그 저자이자 그 다음에 이광수, 최남선과 더불어 조선의 그 삼저사로 알려진 홍명이라고 있죠. 홍명이는 충청도 그 계산 출신입니다. 홍명이하고. 그 다음에 뭐 조선노동당을 재건했던 박헌영이. 그리고 지금 이 정권에서 국가보훈처가 북한 정권 수립 공신인 독립유공자로 서운한 그 김원봉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김원봉이. 그 다음에 경기도 양평 출신의 그 여운형이. 그 다음에 김규식이. 이런 그 인물들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월북을 한 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런 인물들하고. 아마 여러분들 이 홍명이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뭡니까? 역사소설 이 조선의 삼제사 아주 그 유명한 인물이죠. 홍명이하고 홍명이의 그 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고전에 해박하고, 홍명이 편지라든가 뭐 홍명이 글 하나 친필본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뭐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게끔 있을 만큼 홍명이 글이 아마 우리 그 대한민국 옥션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로 이 홍명이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물들하고 이 장병민, 그 다음에 최양석, 그리고 6살 된 그 딸내미하고 같이 월북을 했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조사에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장병민이하고 최양석의 월북 사건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장택상의 정치 활동에 족쇄가 되면서 장택상이가 완전히 반골로 이렇게 이제 반골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김영삼이는 그 장택상 딸과 사이에 그런 이 조선공산당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장택상이가 반골로 정치 활동하는 거, 이런 거를 보고 배운 게 그 당시에 그 YS의 청년기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차 한잔 마시고 또 제 2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